매일 오후 12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바이앤셀 진행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순자는 군자는 이 형세를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 닦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이 흔들릴 때 투자자들은 늘 이유를 찾습니다. 금리 때문인지, 전쟁 때문인지, 반도체 때문인지 말이죠. 하지만 오늘 시장은 또 하나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주가는 공포보다 정보에 먼저 반응한다라는 건데요. 연이틀 1000포인트 넘게 폭락했던 코스피 오늘 장 초반에도 1%에서 2% 안팎의 등락을 반복하면서 방향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급락, 매파적 FOMC, 그리고 중동 리스크에다가 악재까지 계속 겹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 초반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이후로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HBM4 매출이 하반기 HBM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와의 장기 공급 계약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흐르게 될까요? 바이앤셀과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오늘 역시도 강태공 파트너님과 함께 50분 달려봅니다.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벌써 파트너님 보러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놀랍도록 너무 예상대로 흘러가서 참 오히려 더 기대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시장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했죠. 삼성전자의 기술적인 반발 매수가 나올 수 있는 구간대가 월봉상 이 구간에 지금 접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어제도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점을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 2거래일 연속 대량의 장대 음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웬만하면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와서 갭으로 밀고 올릴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이 반등을 믿을 것이냐 못 믿을 것이냐. 반등에 대한 믿음. 이거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늘 말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체는 믿지를 않을 거예요. 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시장이 오늘 뭐 SK하이닉스가 빠졌거든요. 근데 아까도 보면 알지만 SK하이닉스 플러스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었고요. 삼성전자 폭을 키웠었는데 이 전형적으로 진짜 이제 시장이 우리나라 증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해외 언론사에서도 우리나라 증시 때문에 세계 증시가 흔들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제 뭐 마이크론이 10% 빠졌죠. 마이크론이 10% 하락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정도 하락해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하게 못 움직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어제 대형 악재가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물론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서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한 뭐 7%인가요? 급등이 나왔다. 라는 뭐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FOMC를 통해 가지고 지금 금리가 동결되긴 했지만 금리 인상에 또 무게가 실리니까 또 급락이 나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무너졌고 뉴욕 증시가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무너졌어야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러분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오늘 8시에 프리장이 시작하고 나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 빠졌고요.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 빠지고 그대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즉 시장은 뭐다? 오히려 삼성전자, SK 하락 여파에 따라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흔들린다라는 거고,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늘 말했던 강한 저항이에요. 이거 진짜로. 이 우리가 단기 급반등할 때 5위평을 이탈하면은 이 하락 추세로서의 시그널이라는 것처럼 5위평을 이탈했을 때 이걸 뚫어내지 않는 이상은 지금 상승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거 뚫어내면 또 이거 저항이고요. 뚫어내면 또 이거 저항이에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결국에 62평대를 돌파를 했을 때 우리가 상승을 봐야 된다는 거고, 특히나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뭐 반등을 또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죠. 이 실적 발표를 사실 매출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 하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이거 까보면 악재예요, 악재. 왜 악재냐?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었습니까?
완제품 부분이죠. 완제품이란 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뭐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TV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완전히 완성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완제품에 대한 실적이 8천억 정도가 적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는 뭐를 통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까? 메모리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메모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삼성전자가 제작하고 있는 TV가 되었던 가전이 되었던 핸드폰이 되었던 이런 건 뭐다? 실적이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지금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우리가 뭐 지금은 핸드폰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제가 지금 최근에 컴퓨터를 좀 바꿀까 알아보다 보니까 컴퓨터 비용이 과거에는 100만 원으로 맞출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컴퓨터도 한 200에서 300을 줘야 돼요. 300 주고 이거를 맞췄을 때 이 성능이다? 뭔가 지금 찝찝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바꾸려고 하던 사람들도 조금만 더 있어 보자라는 심리가 커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시장은 뭐가 나와야 되느냐? 결국에 이제 갇힌 겁니다. 실적이 갇혔다가 뭐냐? 이제 28년도에 우리가 예상하는 건 다 메모리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는 거죠.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겠지만 수요는 증가해요. 그러니까 매출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없고 갇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메모리 가격 하락하니까 얘네가 또 뭐 올라오겠죠, 완제품이. 결국에 지금 전체적인 실적이 지금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의문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결국에는 이 횡보세의 가치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저는 시장에 강한 그 상승장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고 하면은 저는 코스닥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장전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동시호가를 한 50분에 보면은 지금 10개 중에 7개 정도는 하한가를 갔어요. 하한가, 동시호가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9시에 장 시작하자마자 지금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막 9% 이 한 VI에서 거래가 체결됐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바로 끌어올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지금 시장이 급락 나오니까 반대 매매 물량이 장전에 터졌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먹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반대 매매 물량이 소화됐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게 맞다 보고 있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코스피는 사실 그래요. 코스피는 지금 여러분들이 안 봐도 알겠지만 이거는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올려놨기 때문에 코스피는 더 빠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시장이 문제가 없어요. 시장을 봤을 때 문제가 없는 시장입니다. 근데 코스닥은 이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여기서 더 빠지는 순간 뭐가 나온다? 진짜 다 내려왔어요. 더 빠지면요 이제 우리 어디로 가느냐? 2008년도 리먼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리먼 사태 터진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리먼 사태만큼 힘든 것도 아닌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글로벌적인 그 펀드 이제 캐피탈에서 봐도 뭐다? 지금 시장은 말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반발 매수는 분명히 들어온다라는 점. 그래서 상승은 의심할 게 없겠지만 삼성전자 그렇다고 SK하이닉스의 사라가 아니다. 특히나 저는 어제 또 깜짝 놀란 게 삼성전자를 보면은 여러분들 진짜 이거 저는 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게 뭐냐? 지금 신용이 엄청나게 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제 역시도 뭐 한다? 그냥 누가 늘었어요. 누가 죽는지 한번 해보자라는 느낌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신용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우리는 지금 시장의 상승에 베팅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시장 정리해 주셨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태공 파트너님의 열강 힘입어서 이제 8월에는 양봉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 주시네요. 많은 분들께서 내가 가진 이 종목은 오늘 좀 어떻게 해봐야 될까 하는 생각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바이앤셀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3가지 방법 통해서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 유튜브 댓글 통해서 받고 있고요. 저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이렇게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한 분 한 분 최대한 많은 분들 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코너인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자 메시지 함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형솔루텍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24,440원 비중 시원하게 담으셨습니다. 50% 들고 계시네요. 금액이 너무 많이 내려와 있네요. 시장이 언제쯤 좋아질까요?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유유하고 울고 계셔요. 파트너님께 바로 여쭤봐야겠습니다. 파트너님, 금액이 너무 많이 내려와 있어서 아마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비중이 또 크시다 보니까 비중이 50% 가지고 계세요. 제형솔루텍은 우리가 좀 어떤 마음으로 견뎌봐야 될까요? 참. 네. 보는 저도 많이 힘들어서. 네. 시청자님 많이 힘들 거라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고 일단 제형솔루텍이 너무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서 일단 설명드리면은 일단 제형솔루텍이 대표적인 그거죠. 대표적인 남북경협. 우리 그 남북경협이라고 하면 개성공단에 있다,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기업들이 많이 엮이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금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이 당시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서 이제 남북경협으로 한번 올려먹고 그 다음에 계속 죽었죠. 계속 죽었다가 최근에 사실 여기서 올라온 이슈가 좀 다르긴 해요. 근데 다르긴 하지만 조금은 비슷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사실 이 종목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놓고 한탕 해먹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다른 게 이거예요. 여기와 여기의 상승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이 당시에 갑자기 상승 출발을 시켰던 건 당시에 이제 미국과 북한의 또 이제 회담, 우리 남북경협이죠, 회담은 결국.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살짝 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 기억에 아마 이 제형솔루텍이 이때 얘네가 이제 본격적인 카메라 모듈이죠, 액추에이터 모듈.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지금 뭐 삼성 이 당시에 뭐 피지컬 AI가 되었던지 아니면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었든지 특히나 이제 삼성 신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엮으면서 끌어올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뭐 이 당시에 이런 삼성발 모멘텀을 막 집어넣으면서 제 기억에 최대 실적인가 또 막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한탕 해먹고 그 죽은 차트다라는 거겠죠. 사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 지금 솔직하게 이게 뭐 방법이 아니 이거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 모르겠어요. 사실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손절칠 자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 이미 다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손절칠 자리도 아닌데 그래서 얘가 다시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 과거 남북경협의 기대감의 고점이 해봐야 15,000원대예요. 근데 그 15,000원대까지 끌어올려 놓고 여기서 플러스 또 뭐 했습니까? 이제 피지컬 AI 카메라 모듈 이런 걸 엮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돌아오면 갈 수 있겠죠. 근데 다시 돌아와도 갈까라는 솔직하게 합리적인 의심은 해봅니다. 해보고 지금 뭐 시청자님이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시장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고 하면은 얘가 5월부터 무너졌다라고 하면 시장과 상관이 있겠지만 그냥 1월 달에 최고점 찍고 그 다음부터 내리 그냥 죽인 거예요. 죽인 거. 그래서 이거를 시장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버티라는 거는 이렇게 바닥에서 잘 놀고 있다가 시장 무너져서 이렇게 무너졌다 애들이 이렇게 다시 올라올 거라는 거지.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제가 늘 얘기한 거 있죠. 대한광통신 뭡니까? 광통신 테마로 막 몇십 배 올랐죠? 스피어 뭐예요? 지금 스페이스 X로 막 몇십 배 올랐죠? 막 그러니까 어떤 테마를 가지고 올랐던 종목들. 테마를 가지고 막 이렇게 몇십 배 올랐던 종목들이 시장 무너졌으니까 반등 나올 거야. 이거 버티고 있으면은 시장이 회복해도 다시 광통신 테마 붙지 않는 이상, 스페이스X 테마 붙지 않는 이상 이거 다시 올라가는 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다시 올라갈 거다? 사실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남북기업으로 잘 가봐야 15,000원입니다. 남북기업으로. 근데 그 위에는 이제 아까 카메라 모듈 삼성과 엮어서 갔던 거기 때문에
뭐 삼성이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 뚫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까지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심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비중이 이게 몇 퍼센트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자금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탈출하려고 하면은 근데 또 비중이 또 50%네요. 이걸 물 타는 게 맞나 사실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탈출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물은 타셔야 돼요. 근데 다만 4,000원대 깨면은 이런 종목들의 결말이 늘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상향하고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종목들은 괜찮아요. 이거는 진짜 좋았던 결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한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제형 솔루텍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또 비중도 크시고 금액이 많이 내려왔다 보니까 자세하게 차트와 함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어 있네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종목 네, 가지고 감사합니다. 계실까요? 네. 대우건설이요. 대우건설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6,600원인데요. 네.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오, 15%예요. 비중은 15%시고 26,600원에 15% 금액이 예. 반보다도 더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많이 마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비중이 15%시니까 추가 매수를 조금 지금이라도 해가지고 평단가 낮춰서 탈출 시기를 앞당길까 이 부분이 고민이실 것 같아서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대우건설 우리 추가 매수 좀 지금 가격대에서 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시청자님 비중이 15%면은 한번 해야 탈출이 가능하겠죠? 예. 일단 대우건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마우 감사합니다.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다 주식 사는 거마다 그래가지고 답답합니다. 시청자님이 대우건설을 매수했던 모멘텀은 어떤 거예요? 사실 모멘텀이 한 두세 가지 있어서 물어는 볼게요. 예. 어떤 모멘텀을 아니, 그냥 건설주고 네. 그래서 이제 좋다고 그래서 먼저 한번 해서 먹고 네. 조금 남겨놓은 게 그거예요. 아, 조금 남겨놓은 거예요? 예. 네, 수익을 보셨네. 일단은 수익을 제가 차트로만 먼저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추매는 하셔도 되는 게 차트로만 네. 먼저 말씀드리면 전형적인 이 자리예요. 전형적인 보다시피 한번 네. 원 파동 나오고 지금 죽었다가 돌파 실패했다가 돌파하는 자리잖아요. 전에 네. 있던 가장 강한 지지와 저항의 자리예요. 그래서 아마 10,000원 정도쯤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예, 예. 그래서 11,000원을 깨면 추가 매수 좀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예. 저는 건설주에 대해서 좀 이제 건설주가 사실 좀 애매해요. 왜냐고 하면은 사실 네. 지금 건설주가 기대가 받는 게 건설주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 건설에 따른 인프라 확장, 그러니까 결국 건설이잖아요. 그거고 네네. 그다음에 뭐 중동 전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이제 이제 전쟁 이후에 재건할 거 아니에요. 재건 관련되는 맞습니다. 발생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사실 네. 마지막으로 건설주가 크게 갔던 게 데이터 센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전. 원전이에요? 건설주가 거의 다 원전에 엮이죠. 왜? 지금 예. 이제 건설 섹터가 원전이랑 크게 엮이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 원전 관련돼 있는 인프라 시설을 다 갈아엎어야 돼요. 다 노후가 됐고 이미 수명이 연장되기 굉장히 많아요. 수명을 오버한 게. 근데 제일 네네. 중요한 건 현재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는 이런 원전에 대한 건설 경력이 굉장히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 원전을 짓게 되면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건설붐이 거기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네네. 맞아요. 보통 원전을 건설하는데 5년에서 8년인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네네. 걸려요. 예.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탄탄한 실적 수주가 기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건설주가 수혜를 받고 그런 원전 모멘텀도 따라서 최근에 올라갔던 건설주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네. 뭐냐? 이게 마지막 파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원전의 최대 수혜는 건설이 맞아요.
예. 이 건설을 완하면 원전을 못 만듭니다. 근데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원전이 어디로 가려고 해요? SMR로 가려고 하죠. 예, 예. SMR이 나왔을 때 SMR이 뭔지 알죠? 예, 예. 소형 모듈 원전이에요. 그럼 이거 말 그대로 예. 소형이기 때문에 SMR이 나왔을 때 건설이 필요 없어져요. 얘네는 뭐 하느냐? 말 그대로 공장에서 찍어내가지고 그대로 이동시켜서 그냥 필요한 만큼 결합하면 됩니다.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이제 그 필요한 만큼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대형 건설사가 붙어가지고 크게 원전 한 개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찍어내는 겁니다, 모듈을. 아. 그래서 기간도 굉장히 단축되기 때문에 그 원전에 대한 반사이익이 기존의 원전 수혜주 건설이었다라고 하면은 SMR이 본격화되는 순간에는 원전 수혜주 건설은 완전히 나가리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건설주들이 원전이랑 엮인 게 이 마지막으로 엮어서 올리는 건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 건설주들이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한 반사이익이라고 하면 괜찮지만 원전에 대한 부분으로 또 올라갔던 게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10,000원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전 탈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추매하셔도 돼요. 지금 10,000원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저는 추매하셔도 되고 추매하시면 몇 퍼센트 정도 추매할 거예요? 반은 해야죠. 반은 한다고요? 예, 예. 그 이제 15%니까 한 7% 정도 한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럼 7% 정도 하시고 아마 네.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한 15,000원에서 강한 저항받을 확률이 커요. 네네. 그래서 15,000원 정도쯤 와가지고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5,000원 예, 예. 일단 추매를 하시고 여기서 반등 나왔을 때 15,000원쯤 보고 한번 우리 같이 얘기해 봅시다. 그때 다시 전화 주세요. 아, 또 전화해요? 그럼 또 전화 주셔야죠. 뭐 이거 우리가 감기에 걸려도 병원 가면은 한 번에 안 끝나요. 한 3일 뒤에 또 오세요 그러잖아요. 또 오셔야죠. 아니, 미안해가지고. 괜찮아요. 뭐 손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대우건설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전화 주세요 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또 전화 주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튜브 댓글 보러 가볼게요. 우승 함께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기습 종목 상담 용기 내봅니다. 아무래도 우리 파트너님께서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봐주시다 보니까 또 용기 내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해서 익절하고 싶은데 전문가님의 단기, 중기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중이 5% 시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 매수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파트너님 어떻게 좀 보실까요? NHN KCP. 이거는 또 제가 또 네. 이게 제가 왜 이런 걸 왜 자꾸 애매하냐고 하면은 제가 시청자분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걸 얘기하게 되면은 정책적인 부분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좌다 우다 이런 게 아니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주식으로만 판단하셔야 돼요. 자, NHN KCP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어떤 반사이익이 수요자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지금 현재 정권이 모든 걸 디지털화하겠다라는 표부를 지금 밝히고 있죠.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 아니면 그 CBDC라든지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이거 좀 민간 얘기 같아 피할게요. 어쨌든 그래요. 지금 정권이 디지털화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코인은 절대 불패입니다. 지금 코인이 무너지고 있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과거에 코인에서 만들었던 게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든 유일한 이 코인에 이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서 전 세계를 휘두르고 있죠. 증시를.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나라들이 투자에 약간 미친 종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코인 시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마지막 피날레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물론 이게 코인이 올라간다 해서 올라간다 할 수는 없어요. 뭐 원화가 됐든 달러가 됐든 그 기반으로 움직이는 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코인 시장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고요. 또 이제 지금 정부가 계속 밀고 있는 디지털화에 따른 가장 큰 반사이익으로서 코인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추매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으면 올라간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 구간이 그냥 전형적인 차트적으로 오히려 나쁘지도 않다 생각하는 게 이런 하방 추세, 대하락 추세 돌파하고 사실 여기서 상승 추세대를 지켰으면 이뻐요. 그럼 여기서 못 지켜냈으니까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건 뭐에 대한 기대를 해보자. 저점을 높이는 상승 흐름을 기대해보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그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은 죽기 어렵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우승 함께님께 조언 주셨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렁차게 말씀해 주시고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켈케로 셀트리온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2만 원에 15%입니다. 22만 원에 15%. 예. 그래도 오늘은 좀 올라주고 있네요. 어떤 부분이 예. 가장 고민되실까요? 이게 주식이 팔아야 되나, 네. 목표가도 모르겠고, 이게 목표가. 샀는데 그게 올란가 안 올란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오래 기다리셨는가 봐요. 이거요, 코로나 때 샀는 겁니다. 코로나 때. 예. 아유, 고생 많으셨겠네요. 마음고생.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목표가까지 예. 올 수 있을지. 파트너님, 셀트리온 가지고 계시는데요. 매수가 22만 원. 거의 매수하신 지 뭐 한 6년 정도 되신 것 같네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리 목표가 어디로 좀 잡아보면 될까요? 셀트리온은 나쁘지 않죠.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시청자님 추매는 한번 하시지 그러셨어요. 코로나 때 샀으면은. 돈이 없습니다. 근데 시청자님 보니까 수익 시험도 아예 안 하신 거네요. 예.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제가 알기로 어쨌든 얘가 최근에 사상 최대 실적도 발표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신제품이 얘가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뭐 신제품이 관련 모멘텀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뭐 알고 있나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모든 제약 바이오에 이런 거를 다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 시청자님 왜 들어가셨어요? 그냥 회사 도탁하고 막 그래요. 왜냐면 일단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얘가 신제품 효과라고 해서 최대 뭐 실적도 달성하고 아마 얘가 또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돼 있는 모멘텀도 나오고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거 외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지금 최근 특히나 제약 바이오가 많이 강세가 아니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공부를 좀 많이 덜 하긴 합니다. 다른 업종 대비해서. 그래서 네.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없어서 혹시나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저는 이 셀트리온과 별개로 제약 바이오를 포기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고 하면은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이 저는 코스닥 강세를 얘기해요. 그럼 코스닥 강세가 주도주가 되려고 하면은 원래가 근본은 제약 바이오예요. 이 2023년도에 갑자기 2차 전지라는 이 황소개구리 같은 생태계 파괴종이 나타나서 제약을 추월해버린 거지 원래 근본은 제약 바이오입니다. 즉 제약 바이오가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 코스닥이 올라간다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굳건한 거예요. 오히려 또 보면은 굳건한 거고 특히나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힘들다고 하지만 잘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주에 또 이제 열풍이 온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게 셀트리온 번외예요, 번외. 셀트리온이 아니라 전체적인 제약 업종을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국민성장펀드 아시죠? 예. 이 자금을 물론 셀트리온에 투자한 게 아니에요. 그 제약회사 갑자기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약회사 어디에 또 투자합니다. 그 말에 시장이 지금 제약 업종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이 죽으면 사실 셀트리온이 죽잖아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얘가 죽는다. 셀트리온이 지금 얘가 코스닥이 맞죠? 이전 안 했던 걸로 아는데 코스피인가요? 이건 코스피네요. 해야지. 코스피네. 코스피니까. 어쨌든 셀트리온이 죽는다고 하면은 제약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코스닥도 죽는 거고 시장이 못 올라가거든요.
저는 셀트리온은 지금 죽을 수 없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시청자님이 여기 그 과거 고점대에서 안 팔았기 때문에 어디서 팔아도 시청자님이 만족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전형적인 이런 추세거든요. 보이시죠? 예. 이게 지금 어떤 추세냐? 전에 있던 이제 상승자리가 무너지니까 저항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그럼 과거의 고점대를 뚫어내려고 하면 가장 근본적인 건 25만 원을 강하게 뚫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단기 목표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17만 원대를 안 깬다고 하면은 이런 시간은 걸려도 이런 우상향 패턴으로 25만 원까지는 갈 거예요. 근데 이 25만 원을 뚫느냐 안 뚫느냐 그때 이제 시청자님이 보고 못 뚫는다 싶으면 그냥 보내주시는 거고 강하게 뚫는다 싶으면 더 들고 가는 거고. 이제 강하게 뚫는 거는 주식 거래를 많이 되면 말하는 겁니까? 사실 거래가 터져줘도 좋은데 강하게 뚫는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 지금 이건 뭐 장중에 호가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자 지금 25만 원이 25만 원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25만 원이 아니라 지금 일봉상 봤을 때 당장 저항이 23만 원이거든요? 예. 강하게 뚫는다는 거는 일단 이 23만 원 위로 양봉이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양봉이 올라오기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 25만 원 뚫기 위해서는 24만 원 위로도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25만 원을 강하게 뚫는 거지 자꾸 해서 윗꼬리 달고 있고 윗꼬리가 가급적이 안 나오는 차 캔들이 나오면서 25만 원을 돌파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예. 이 25만 원 근방에서 계속 윗꼬리가 달리고 있다. 윗꼬리가 달리는 캔들이 계속 나온다. 그럼 위험한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장대 양봉 캔들이 근방에서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강하게 물량을 다 소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셀트리온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또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자세하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자 메시지 한번 보러 갈게요. SK 스퀘어 가지고 계시네요. 일단은 비중이 20%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 가격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추매까지 해버렸지만 아직도 멀었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남기셨는데요. 아마 131만 원쯤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금액을 좀 크게 보내셨네요. 마음이. 아니면은 이제 태우신 금액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추매까지 해버렸지만 아직도 멀었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좀 해봐야 될까요? 79만 원대면은 130만 원대에 매수하신 거다라고 하면은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일단은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들고 가셔도 되긴 해요. 들어가셔도 되긴 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SK 스퀘어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SK 스퀘어는 이 기업을 볼 게 아니에요. 최근에 이 SK 스퀘어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일단 뭐 SK가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자회사 이런 지분 가치에 따른 재평가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해서 그 지분 가치가 뭐 천억이 되는데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300억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분 가치에 따른 재평가이기 때문에 결국 SK 하이닉스를 추종한다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기업은 SK 하이닉스를 추종하면서 약간 SK 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같은 효과입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하이닉스가 4% 정도 빠졌던 것 같은데 지금 약 7%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배 이상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SK 스퀘어는 사실 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중이 아까 20%를 하셨네? 20%면은 지금 근데 추매를 여기서 사서 여기서 추매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추매는 저희가 있잖아요. 추매는 이런 이평대를 지켜주는 구간에서 하는 게 추매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여유가 된다고 하면 추매를 하시면 좋고 시간은 걸리지만 SK 하이닉스도 제가 올라올 거라고 했죠. 그러면 SK 스퀘어도 150 정도까지는 노려봐도 괜찮다 생각은 해요. 다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필요한 건 뭐다?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오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 다시 한번 생겨버렸잖아요. 뭐가 생겼습니까?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서 결국 완제품에 대한 이런 판매량이 줄어들었죠. 적자가 나왔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나오는 게 왜 메모리 가격이 그래서 계속해서 증가해서 실적이 증가하느냐가 아니라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빠질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매그니티 P7이라고 하죠. 그냥 빅테크 글로벌 빅테크 7가지 그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든지 뭐 하고 있어요? 계속 공격적인 증설하죠, 증설. 공급량을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공급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수요를 다 따라잡을 수가 없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만큼 단가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가격이 둔화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미래 성장성에 당연히 악재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 지금 자리에서 추매 더 하셔도 되지만 시간은 걸릴 거다. 그냥 150만 원까지 묻어 두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SK스퀘어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화통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네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LG 이노텍이요. LG 이노텍 가지고 계시고 120에 120? 120에 20%요. 아, 120에 20%. 금액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아. 계속 그냥 물타기 조금 했는데 117만 원까지 내려간 것 같은데 제가 네. 120으로 그냥 했어요. 아, 물타기를 그때 좀 하시면서. 처음에 바로 놓고 네. 한번 이익을 보고 다시 또 음. 놓고 해가지고 또 내려가서 또 물타기 네. 해가지고 그렇게 많아졌어요.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20%. 너무 비쌀 때 또 물타기를 해가지고. 그러게요. 좀 많이 힘든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일단 바로 여쭤봐야겠네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되세요? 제가 다른 종목에 다 묶여 있어서 물타기 이제 그렇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두도 나중에 오를래나 하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또 이제 물타기를 몇 번 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냥 좀 두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네. 것 같아요. 파트너님께 네. 여쭤볼게요. LG 이노텍 가지고 계시고요. 120만 원에 20% 가지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가지고 있다 보면은 내 매수가까지 올까 좀 덮어두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좀 드시는 것 같아요. 파트너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덮어둬야 돼요. 지금 제가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이 시청자님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다들 걱정이 너무 많아요. 걱정이. 근데 이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걱정을 할 게 없는 게 뭐냐?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제 다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그렇고 다 실적을 보고 그만큼 받쳐주니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전제가 뭐냐? 이 실적에 대한 그 목표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28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8년도에는 이 정도 매출이 날 거야라고 그거를 먼저 선방해서 올라가 버린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 안 되는데 가파르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저도 이거 자꾸 이제 주식을 한 16년 정도밖에 안 했다 하지만 이 LG 여기서 지금 대충 때려봐도 얘가 지금 여기 대비 여기 보면 한 60, 70% 빠진 거거든요. 2달 만에 지금 이런 종목이 70% 빠질 시장은 사실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사실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추가 오버슈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물량이 순간 이제 거래가 붙어버리면서. 근데 여기까지는 적어도 정상적인 그 실적에 대한 가격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시청자님이 얘기한 평단가가 오긴 올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래 이런 실적 전망이 언제다? 28년도를 기점으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걱정은 할 게 없는데 다들 뭘 하셔야 되느냐? 우리 타임 캡슐 묻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 2년 뒤에 열어봐야지 그런 생각으로 들고 가셔야지 사실은 왜냐 LG이노텍이 지금 나쁜 것도 없습니다. 특히나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반도체 패키징 관련해서 이제 기판 관련돼 있는 반사익도 크잖아요. 특히나 지금 보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공격적인
공장도 증설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 공장 증설은 결국에 소재, 부품, 장비주들의 수혜주가 될 거고 이 기업들이 돈을 버는 시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AI 이런 인프라, AI가 더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이런 기판이라든지 이런 고부가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도 더 많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LG 이노텍은 앞으로의 뭐 LG 그룹 계열사 사실 이게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원래 얘기했다시피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들로 다지면서 올라가야 돼요. 최근에 이제 또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다 결국에 판가 인상이라고 하죠. 판매 가격이 인상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즉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네. 그래서 전형적으로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HBM 이런 것들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인상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등했던 것처럼 LG 이노텍이라는 기업 자체가 최근에 이제 판가 인상에 따른 어쩔 수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실적 증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28년도 이렇게 봤을 땐 더 올라가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뭐로 때려버립니까? 갑자기 이제 젠슨항 CEO 방한한다면서 피지컬 AI로 때려버리죠. 그러니까 원래 가치가 아니라 물론 이제 피지컬 AI로 엮일 수도 있어요. 엮이는 것도 맞고. 근데 지금 이 당시에는 뭐였다? 원래 나라는 가치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그냥 떠밀려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LG 계열사는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가 그때 LG 헬로비전이 상한가를 가는 걸 보고 이거는 무조건 빠지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LG 이노텍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거고 전망도 좋아요.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시청자님이 어차피 추매도 못한다 했잖아요. 아니 혹시 혹시요. 네. 지금 현재 송금이 있다면 네. 물타기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물타기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고 하면은 자, 제가 아까도 방금 얘기했죠. LG 이노텍이라는 그룹을 봤을 때 실적이 더 증가할 것밖에 없어요. 실적이 더 증가해야 되는데 주가가 과거로 회귀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저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들이 끌어올린 물량에 따른 이런 것들이 소화되는 과정인 거고 그럼 아마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1억 파동은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시장에 생각해 보세요. 요즘 뉴스 나오는 게 뭐예요? 제발 밈이 돌죠. 제발 환불해 주세요. 2번 다시 안 할게요. 이런 밈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나와도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못 올라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계열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확률이 크냐? 그러니까 추매는 하셔도 되는데 바닥이 근데 좀 열려 있어요. 바닥이 제가 봤을 땐 이 정도 가격이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지금 바닥을 잡으려면 35만 원까지 열어둬야 돼요. 그러니까 40만 원 깬다고 하면 추매하셔도 되는데 아마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가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이런 드라마틱한 상승이 또 나온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인정해야죠. 진짜 도박의 민족이죠. 이 정도면은. 여기서 이거 또 이렇게 또 나오면 이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이 나올 확률이 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120만 원대까지도 올라가겠지만 시간이 한 1, 2년은 걸릴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하나만 더 물어요. 아니 그 가을에 네. 애플 카메라 그거라 그러던데. 애플 신제품 출시. 네, 그때 오르지 원래 보통 않을까요? 이제 카메라, 모듈, 디스플레이 이런 거 모두가 이제 수혜가 되겠죠. 그럼 가장 근본적인 게 그거예요. 자, 애플을 얘기해 드릴게요. 애플 지금 상황을. 자, 과거에 그때 애플이 X였나요? 10인가 신제품이 나오면서 이게 엄청나게 호재를 누리면서 실적 증가로 인터플렉스였나? 뭐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한 10배 가까이 올라갔던 걸로 기억해요. 인터플렉스가 맞나? 뭐 차트만 볼게요. 그래서 그 애플이 신제품 출시가 나오면은 호재가 맞죠. 그렇죠. 이때죠, 이때. 제가 주식을 똥을 한 게 아니라 이때요, 이때. 이때 이렇게 올라갔던 게 애플 이때 제가 계속 애플 X인가 그 신제품 나오면서 그 핸드폰 그 판매 그 실적 기대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번에 애플이 계속 논란이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미 삼성이 폴드 8, 8을 출시를 했잖아요. 이게 그 와이드 버전이 저도
사전 예약은 했지만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애플을 사실 뛰어넘었다는 얘기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또 뭐냐? 애플이 흥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가격 문제가 나와요. 가격 문제. 지금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굉장히 칭찬받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메모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음에도 핸드폰 가격은 고작해야 20에서 30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가 뭐 했어요? 자사가 내가 사용하는 메모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 지금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애플이 성공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가격 스타트가 300만 원을 넘을 거다. 정말 더 올라가면 400까지 넘을 거다. 우리가 메모리 가격 플러스 들어올 때 환율, 달러 계산해 보면요. 이 가격 대비 이걸로 흥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시장의 전망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 말처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차라리 그거보다는 저는 기도를 하실 거면 애플의 흥행보다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율주행 로봇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스마트 글래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분야의 디스플레이, 모듈, 카메라 모듈 이런 거에 대한 흥행 기대를 한 게 더 낫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LG이노텍 아주 꼼꼼하게 또 봐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아무래도 금액이 또 높은 가격대에 있으시다 보니까 파트너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도 파트너님이 이제 무료 방송 해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오후장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파트너님, 우리 무료 방송에서는 뭐 볼 수가 있을까요? 절 보는 거죠, 뭐. 사실 그래요. 제가 지금 살이 많이 쪘는데 예전에 제가 막 70kg 때는 사람들이 진짜 그냥 제 얼굴 보겠다 들어왔는데 요즘은 힘듭니다. 살을 빼야지. 자, 그리고 어쨌든 오후장은 뭐 할 거냐고 하면은 제가 강의를 해드리기로 했잖아요. 지금 사실 강의가 의미가 없거든요. 저도 이거를 하면서 하는 게 맞나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8월 달에 뭐 한다 했습니까? 저는 8월을 상승장에 베팅을 한다라고 했어요. 상승장에 베팅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전쟁 나가는데 우리 뭐 백기 들고 와서 뭐 항복이 할 거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총도 필요할 거고 수류탄도 필요할 거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 방법. 뭐 물론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려주세요 하고 있다 보면은 살 돈이 없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살 돈은 생깁니다.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8월 오후장에는 그냥 또다시 강의해드릴 거고 약속해드린 강의를 지금 총 5강 월화수 진행했죠. 목금 내일까지 또 진행하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무료 방송 함께 좀 달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데일리 TV처럼 유튜브에 이데일리 온 검색하시면은 똑같이 빨간색 동그라미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강태공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죠. 너무너무 재밌는 강태공 파트너와 패밀리가 좀 되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엠밴드의 강태공 검색하시면 되고요.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빼먹지 마시고요. 샵 3772번으로 강태공 세 글자 보내주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죠. 오늘 역시도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꼼꼼히 봐주신 파트너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앤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오후 12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